안녕하십니까. 가장 보통의 연애. 오늘 소주제는 하이파이 사랑,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입니다. 저작거리의 사랑이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덤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연인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충실한 모습은 소중한 미덕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절개가 돋보이는 사랑도 좋고요. 황금을 돌같이 보는 심지가 굳은 사랑도 좋겠지만 가장 보통의 연애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인들이 서로에게 충실할 수만 있어도 대박 아닌가요? 실제로 연인들이 서로에게 충실한 연애의 미덕은 결혼식 주례사에서 이미 수없이 되풀이된 미덕이라 이 소챕터에서 무슨 말을 덧붙인다면 그야말로 뱀 그림에 다리를 덧붙이는 셈일 공산이 큽니다. 하이파이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쓰고요. 하이 피델리티를 줄인 말이죠. 이 말은 음악계에서 고충실도의 음처리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2000년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이 작가 닉 혼비의 원작을 토대로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란 이상한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인즉 이 영화의 원 제목이 하이 피델리티입니다.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곰곰 따져보죠. 그러다가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고충실도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 주제이고요.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음악사랑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음악적 의미에서 고충실도인 거고요. 남자 주인공이 겪는 사춘기적 통과 의례는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짜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스티븐 프리어스나 닉 혼비는 음악의 덕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충성심의 덕질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공 남자가 음악을 대하듯 여자친구를 대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충실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 성인들이 되풀이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공자님은 논어 위룡공편에서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이라면 그렇게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뜻이죠. 서로에게 충실한 연인들은 그렇게 서로를 공경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공자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다면 인류 연애사를 다시 써야 할 겁니다. 더구나 연애는 감정의 회로가 툭하면 심각하게 꼬이는 영역이라서요. 심지어 많은 연인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자신을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연인의 마음에 충실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충실해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인에게도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거나 좋아하는 일의 여백에서 간간히 숨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죠. 필요하면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로 잠깐 돌아가자면 주인공 남자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낡은 속옷을 언급합니다. 수천 번도 더 빨아입은 너의 속옷이 잡지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매혹적인 여인들의 에로틱한 속옷보다 피곤하지 않아서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애가 통한 것은 남자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남자의 연애 관계에 전제된 충실성이 여자친구에게 설득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겠죠. 연애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충실성은 연인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남자는 이제 비로소 연애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도들새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자친구는 자신의 남자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연애는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것으로 스며들면서 둘은 둘이면서 하나가 됩니다.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만큼이나 어설픈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에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만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란 영화입니다. 원제는 Lost in Translation입니다. 글쎄요, 통역하는 중에 뭐 의미가 사라진 이런 일차적인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뉘앙스가 풍부한 제목이긴 합니다. 이 영화는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 와 있는 두 명의 외국인 남녀가 함께 보내는 며칠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고 둘은 헤어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는 여자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관객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궁금해하고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통역되거나 번역될 때 의미는 전달되는데 느낌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악만큼이나 시의 번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을 통역하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의미는 전달되겠지만 느낌은 총체적 혼돈일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이런 느낌의 대사가 나오는 거겠죠.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삶이 좀 더 편해져요. 이 영화는 사랑을 포함해서 관계의 충실성에 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연애 관계의 충실성은 상대방 연인이 해줄 수는 없고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겠죠. 일단 자신에게 충실해졌을 때, 사랑도 통역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실성입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남자 주인공은 미국의 나이든 배우 밥입니다. 밥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고요. 직업에서든 실제 삶에서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이 남자는 자기만큼 삶에서 헤매고 있는 한참 나이 어린 여자 샬롯을 만나죠. 만남이 몇 차례 되풀이되면서 밥은 오랜만에 자신의 충실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호텔에서 안녕하고 두 사람은 헤어져요. 근데 그렇게 헤어졌다가 밥은 낯선 군중들 속에 묻혀 있는 새처럼 자그마한 샬롯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죠. 샬롯에게 다가가 귓속에 무슨 말인가를 남긴 밥은 돌아섰다가 다시 샬롯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활짝 웃습니다. 영화 내내 우울하기만 하던 밥에게서 처음 보는 활짝 웃음입니다. 아름다운 웃음을 갖고 있었던 샬롯에게서 활짝 웃는 웃음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을 밥은 안타까워했었거든요. 밥은 자신처럼 그렇게 웃으라고 샬롯에게 웃는 거죠.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배우였던 밥의 살아생전의 최고의 연기를 본 겁니다. 이미 귓속말에서 전해진 밥의 충실성이 이 웃음으로 느낌표를 띄웁니다. 이 충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밥의 말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장면을 통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나에 대한 충실성이 남에 대한 충실성으로 통역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창민 감독이 2006년에 발표한 사랑을 놓치다란 영화는 재밌게도 영어 제목이 Lost in Love입니다. 아마도 내용상 Lost and Found in Love 정도가 더 적절할 것 같기는 한데 영화 한 편이 통째로 한 남자가 연인에게 다가가기까지 자신에 대한 충실성을 회복하는 어려운 사연에 바쳐집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연인이 서로에게 충실하기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충실한 척 하는데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충실한 것이 중요하지 충실한 척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주제를 가진 사랑도 흥정이 되나요란 또 하나의 어설픈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프랑스의 베르트랑 물리에 감독의 2005년 작품입니다.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는 영화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2005년 찰스와 토마스 가드 형제가 만든 단편 영화 라운드어바웃 5는 저작거리에서 하이파이 사랑이 부딪히는 일상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연인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더라도 떨어져 있을 때 경험한 일들은 저마다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충실함은 자신에게 충실함을 전제로 하죠. 그렇지 않나요?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화인데 보고 나서 여운이 남는 권할 만한 영화입니다. 저녁 5시에 역으로 여자친구를 마중 가야 하는 남자가 교통체증에 막히자 할 수 없이 모르는 사람의 자전거 뒷자리에 몸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는 그 시간이 그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남자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기차로 오고 있던 그 남자의 여자친구는 객실 앞자리에서 이야기가 잘 통하는 훈남을 만납니다. 여자친구 역시 그 훈남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5시에 역에서 만난 남자와 여자친구는 만나러 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연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나기까지 두 사람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충실성입니다. 나는 그 만남을 그저 가벼운 연애 감정으로 치부하고 싶지도 않고 운명 같은 사랑으로 포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상에서 연인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이런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있음을 핑계로 우연한 만남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우연한 만남이 마음에 걸려 더 연인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작거리의 하이파이 사랑이 아닐까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